오늘은 음악학원에 대한 교육청 점검사항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점검사항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학원 운영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는 게시를 해 놓아야 하는지, 또 이거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 점검 사항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꼭 해당 교육청에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수 비치 서류를 보면요. 첫 번째로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이 게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등록증 우리가 학원 개원 신청할 때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받는 등록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학원 내에 게시해야 하는 거는 물론이고, 교육청에 저희가 신고했었을 때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설립 운영자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올려놨다든지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행정처분으로는 운영 정지가 되고요. 2차에서는 등록증이 말소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 등록증은 원내 준영구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보관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게시를 꼭 해두셔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게시를 하지 않았을 시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과태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1차에서는 50만 원, 2차에서는 100만 원, 3차에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원 원칙이라는 서류를 같이 구비를 해 두셔야 해요. 이 학원 원칙이라는 서류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운영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 같이 받게 되는 서류인데요. 교습 과목이랑 교습비 기준을 운영자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해서 이 서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서류의 내용을 한번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학원의 목적, 명칭, 위치, 일시 수용 능력 인원 및 정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 교습 과목별로 정원이 몇 명씩 있는지 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습 과정에서 1일 교습 시간과 과목별 총 이수 시간,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학생의 조건, 자격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성인만 한다, 아니면 유아동만 한다, 아니면은 초등학생 이상만 한다, 이런 그런 기준들이 또 여기에 또 적혀 있는 그런 서류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수료, 휴강일, 수강료에 대한 내용이 차례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서류도 준영구 보관으로 원내에 꼭 구비를 해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원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결제할 때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형제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운영자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원칙 안에 수강료 부분에 꼭 그 할인 내역을 기재를 해 두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원 원칙에 적혀있는 교습 과정 외의 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습 과목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1차에서는 시정명령, 2차에서는 정지, 3차에서는 이제 말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습 시간을 위반하거나 일시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교습 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30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용 인원 초과는 1차에서 50만 원, 2차에서는 100만 원, 3차에서는 200만 원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명칭 사용을 또 위반했을 때도 1차 50, 2차는 100, 3차는 200만 원의 이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장부를 우리가 기재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장부를 이제 좀 기재하지 않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부실 기재, 제대로 이제 기재를 하지 않으실 때에도 3차에 걸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교육청에서 가끔 교습비 등 조정 명령 등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도 1차, 2차, 3차에서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원 등록 관계라는 서류를 이제 서류철을 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이 학원 등록 관계에 포함되는 서류는 총 3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류를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근데 이제 원본도 같이 지참을 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한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집합 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각각 한 부씩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학원 대표의 기준 등록지, 이게 본적지죠. 또는 기본 증명서 아니면 가족 관계 증명서, 이거 한 부를
꼭 같이 해서 이 세 가지를 꼭 한 장부로 서류처를 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준연구 보관을 원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또 추가 서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추가 서류는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교육청에서 다시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입 지출 장부를 또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게 현금 출납부가 이름이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이 갖고 계시면 되는데 이 장부는 총 5년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용 기재는 날짜, 이름, 수입액, 지출액, 품목, 기고를 꼭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수기로 이제 할 수 있는 장부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수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영수증 원부라는 게 무엇이냐면 학생이 이제 수강료를 결제를 하면 카드 단말기에서 이런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이 영수증을 말하는 건데 이걸 단순히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수증에 꼭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기재를 하셔야 되냐면 첫째, 학생 이름, 그리고 수강하는 달, 뭐 4월인지 5월인지 이런 거 달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 교습비를 신고하실 때 적어두셨던 수강명, 과목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아노 초급, 피아노 중급, 피아노 고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과목명을 꼭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할인을 해서 교육비가 달라졌다 하면 어떤 할인을 하였는지 그것도 꼭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수증 원부는 교육청에서 총 5년간 보관을 하라고 명시를 해두었는데요. 꼭 이런 카드 단말기에서 나온 영수증이 아니라 수기로 작성하는 영수증 원부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오시는 책 아저씨께 문의를 하시면 아마 구해다 주실 겁니다. 보통 5년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 교육청에서 명시를 해두었지만 점검 시에는 보통 3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수증을 항상 결제를 하실 때마다 미리미리 이거를 써두시면 나중에 바쁘지 않게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강생 대장인데요. 수강생 대장은 학원에 온 아이들, 등록한 학생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은 장부를 뜻합니다. 수강생 대장 서식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강생 대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서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엑셀이나 다른 폼으로 직접 만드셔서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수강생 대장에 쓰셔야 되는 것들은 아이들 들어온 순서대로 연번, 그리고 학생 이름,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학원에 들어온 연, 월, 일,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퇴원을 하였다 그러면 퇴원한 연, 월, 일 이렇게 쓰셔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는 생년월일도 서식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강생 대장은 교육청에서 3년 동안 보관하라고 명시를 해두었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점검 시에 주소는 다 쓰여 있지 않아도 괜찮았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명부입니다. 직원 명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직원 명부 검색하시면 서식이 나와요. 그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거기다가 작성해서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직원 명부는 특별히 또 학원 내에다가 꼭 비치를 해두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꼭 하셔서 그거를 뭐 액자나 아니면 요즘에 부착형 아크릴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장실 또는 학원 내부에다가 꼭 비치를 해두셔야 합니다. 쓰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순서대로 연번, 그리고 강사의 이름,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담당 업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쓰셔야 되고요. 채용한 연, 월, 일, 그 다음에 해임한 연, 월, 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희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전 서식에는 최종 학력을 쓰는 칸도 있었거든요. 근데 개정된 서식에는 지금 그거를 빠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속하신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걸 쓰셔야 하는지 꼭 확인 후에 각자 알맞은 서식으로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원 보험입니다. 학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이름이고요. 이 보험은 들고 안 들고 자유가 아니라 학원 원장님이나 교습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 보장 내역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첫째, 대인 1인당 배상 금액 1억 원 이상. 둘째, 대인 한 사고당 배상 금액 10억 원 이상, 단 교습소는 5억 원 이상. 셋째, 대인 1인당 의료 실비 보상 금액 3천만 원 이상. 이 기준을 교육청에서 명시를 해두었어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캡처를 하셔서 보험사에 들고 가셔서 이대로 보장 내역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세요 하시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저도 항상 들 때마다 이 내용을 적어서 바로 그냥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들어야 하는데 저는 화재보험은 꼭 필수는 아닌데 화재보험까지 추가를 해서 항상 농협에서 들고 있어요. 농협은 1년에 한 번씩 항상 보험을 새로 갱신을 해야 되는, 직접 가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각자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알아보시고 자기에게 잘 맞는 보험사를 선택해서 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학원생 명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측정하는 곳도 있고 학원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를 측정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학원 운영 등록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까지 보통 들고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그 보험 가입 증서라는 게 나와요. 가입 증서와 그리고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세 가지 보험 내용 있잖아요. 보증 내용. 그 부분이 나오게끔 뭐 스캔을 하시던지 찍으셔서 교육청에 14일 이내에 꼭 보내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제출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걸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벌점과 과태료가 꼭 많기 때문에 꼭 챙겨서 미리미리 까먹지 않고 보험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